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자신 있고 신나게 만점을 받는 자신만만 국어의 박지영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12단원. 자, 12단원 문학에서 찾는 즐거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지막 단원이니까 대강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나쁜 거 알지? 마지막 단원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마지막을 잘해야 그동안 잘한 게 티가 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교과서 개념 찾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작품 속에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기. 자, 얘들아, 작품을 우리가 읽어보면 말하는 이가 있다? 그게 시가 됐든 이야기가 됐든 뭐 이런 시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작품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 그럼 말하는 이가 누구이냐? 첫 번째 정리된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 이게 바로 누구다? 말하는 이. 자, 그러면 말하는 이는 누구다? 작품 속에서 자,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는? 전해주는 인물.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지? 눈에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꼭 눈에 보이는 누군가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작품 속이라고 했지만 뭐 시나 이야기의 경우 뭐 시 속에서 혹은 이야기 속에서, 즉 예를 들어서 이야기라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그 안에서 딱 그 중에 말하는 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전하는 누군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이야기를 전해주는 누군가, 시라면 그 시의 내용을 전해주는 누군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전해주는 누군가. 근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등장인물 중에 말하는 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등장인물 중에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작품을 쓴 작가도 될 수 있고요, 다른 인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인데 누가 가능하냐? 작품을 쓴 작가가 직접 전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인물이 전하기도 해요. 작가가 직접 전할 때 이야기 같은 경우 등장인물 중에서 찾을 수 없겠지. 왜요? 작가가 직접 말하니까. 하지만 작가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건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 누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작가가 설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가는 남자여도 예를 들어서 시의 내용이 헤어지는 그러니까 만나서 사랑했다가 헤어지게 되는 그 연인의 어떤 슬픈 마음을 말하고 싶다. 근데 나는 남자인데 이걸 여자의 목소리로 표현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남자여도 말하는 일을 누구로? 여자로 설정해서 작품을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작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 말하는 이인데 작가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작가일 수도 있고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작품을 전해주는 말하는 이는 그냥 무조건 100% 작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요,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거 중요하게 챙기시고요. 그 다음 작품의 사건, 등장인물, 상황에 대하여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즉 이 말하는 이가 이제 작품의 사건 얘기하죠. 그 다음 등장인물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나오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그치? 자, 그 다음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이를 다르게 내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작품을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에 따라 말하는 이를 다르게 내세울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자, 내가 남자여도 여자가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으면 다르게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말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말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랑 말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한 이 문항은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말하는 이가 무엇이다 개념,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다. 근데 누구일 수 있다? 작가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하게 챙겨두세요. 개념 1에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교과서 예를 통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보이나?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선 보이지 않나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 그래, 반드시 사람일 거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꼭 사람이어야만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자, 보자. 시 딱정벌레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 작품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여기 보면 나도 밥 먹을 줄 압니다. 나도 잘 줄 압니다. 나는 똥도 쌀 줄 알아요. 나도 식구가 있습니다. 나도 집이 있습니다. 나도 숨을 쉽니다. 나는 눈물도 흘려요. 근데 이 나가 누구야? 나가 딱정벌레야, 얘들아. 봐봐. 나는 이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죠. 이 시작품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 근데 이 나가 누구야? 딱정벌레야.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야, 벌레야. 이렇게 말하는 이는 얘들아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꼭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동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식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물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나고요. 그 나가 누구인지 정체가 맨 마지막에 밝혀지죠. 바로 딱정벌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 말하는 이는 결국 딱정벌레였던 거죠. 그렇죠? 자, 시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감상해서 살펴보시고 또 시에 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개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는 방법. 자, 우리가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이걸 찾아야 돼. 바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관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관점이라는 걸 좀 쉽게 풀어보면 말하는 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이나 태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태도는 무엇 때문에 생기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생기죠. 그걸 바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말하는 이의 관점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 방법 첫 번째. 이야기나 시를 읽으며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찾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말하는 이가 누구지? 이 작품에서 누구지? 이 이야기에서 누구지? 이 시에서는 누구지? 아까 우리 시에서 말하는 이가 딱정벌레구나 이렇게 찾은 것처럼 누구인지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말하는 이가 무엇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찾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지, 무엇에 대한 생각 인지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이걸 찾아야 돼요. 즉 누구인지 찾았다면 이 누구가 무엇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말하는 이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누구에게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이걸 찾아야 돼요. 얘들아, 여기 있는 누구에게는 누구인지와는 달라요. 그죠? 누구인지 찾으라는 건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찾으라는 거고 누구에게 말하려는지를 찾으라는 건 읽는 이를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자, 읽는 이. 이거는 읽는 이를 찾으라는 거고 요 누구인지는 말하는 이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누구한테 뭘 말하고 싶은지. 자, 뭘 말하고 싶은지는 결국 주제가 되겠죠. 자,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은 중심 생각. 그게 바로 주제죠. 무엇에 대한 생각이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고자 하는 대상. 그렇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야기라면 사건이 되겠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품에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딱 한 가지만 적용해서 찾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뭐 작품을 펼치자마자 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다. 뭐 아니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나와 있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읽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작품을 읽으면서 누구인지 찾고 뭐에 대해 말하는지, 그 다음 누구에게 하려는 말인지, 그 다음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걸 쭉 읽으면서 찾으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는 방법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과서 본문 내용을 배울 때 이 방법을 적용해서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 속 예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훈민가라는 시작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이의 관점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이게 시의 내용 중 일부인데요. 우리가 두 편을 배워요. 훈민가 작품이 교과서에 두 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편 중에 여기는 지금 한 편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바로 어버이, 즉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라는,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딱 읽고 나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면 어린이는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어른이겠고, 또 이런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이니까 선생님일 수도 있겠고, 또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시인 자신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듣는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자, 부모님께 효도해라. 누구한테 하겠니? 부모님께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효도하라고 하겠니? 아니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고, 또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부모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는지를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글쓴이의 관점, 글쓴이란다. 말하는 이의 관점을 파악해보니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구나. 그리고 이 말하는 이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품을 대하면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속에서 배우는 예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개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개념은요.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은요.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자,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자, 그 다음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과 이야기의 사건이 달라집니다. 자, 인물의 성격과 사건이 달라짐. 얘들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사건이 펼쳐지는 건요. 인물의 성격이 영향을 미쳐요. 그쵸? 착한 흥부가 있고 나쁜 놀부가 있으니까 사건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놀부도 착했고 흥부도 착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 놀부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혹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아니면 또 바꿔서 놀부도 나쁘고 흥부도 나쁜 사람이었다면 둘 다 욕심쟁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즉 인물의 성격은 사건 전개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사건을 만들어내니까 인물의 성격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말하는 이가 달라지면 자,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 친구랑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그 싸움을 목격한 나도 있고 친구도 있지. 그치? 근데 똑같은 싸움 장면을 나도 봤고 친구도 봤지만 나와 친구는 평소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이게 좀 많이 다른 친구였다라고 봐봐. 그러면 똑같은 싸움 장면을 목격해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할 때 그 얘기가 똑같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봤어도 다르게 전달되는 거죠. 왜요? 본 사람이 서로 다르니까. 즉, 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우리 역시 교과서 속 예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죠. 그쵸?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보면 돼지는 되게 착하고 순하게 나와요. 그쵸? 반면 늑대는 매우 사납고 무서워서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처럼 그렇게 비춰지죠. 전 진짜 이렇게 나쁜 애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늑대는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돼지의 집에 가고요. 늑대는 일부러 입김을 불어서 돼지의 집을 무너뜨리고 돼지를 잡아먹는 이런 아주 못된 늑대로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예요. 근데 제목도 봐라. 아기돼지 삼형제야.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기 돼지 삼형제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그치? 거기서도 특히나 삼형제 중에서 막내 돼지 제일 좋아 보이지. 그치? 걔한테 모든 중점이 가 있어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로 바꿔보는 겁니다. 즉, 말하는 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늑대가 말하는 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이가 바뀌었으니까 늑대의 입장에서 전하겠죠. 그쵸? 늑대가 말하는 이가 돼버리면 얘들아, 이 말하는 이의 관점이 모두 늑대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기가 뭐가 억울한지, 자기는 뭐가 잘못한 게 없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얘기를 들어보면, 자, 여기서는 말하는 이가 늑대죠. 돼지의 성격이 오히려 고약하고 말이 거칠게 나와요. 그리고 늑대의 성격은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나오죠. 왜? 말하는 이가 누구야? 늑대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사실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늑대가 설명하기를 나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설탕을 얻기 위해서 돼지의 집에 빌리러 간 거다. 그런데 늑대가 자기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돼지의 집이 무너졌다. 그런데 집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돼지가 죽어있더라. 아니 죽어있는 돼지를 먹는 게 그게 늑대의 본성인데 내가 그럼 그냥 지나쳐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고 났더니 아유 거기 햄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내가 먹었어. 그게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돼. 그리고 얘가 굉장히 이렇게 나쁘게 간 게 아니라 저기 돼지야 나 저기 설탕 좀 빌려줄래?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돼지가 이제 오바해서 막 늑대야 막 이러고 또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 입장에서는 나 진짜 억울하다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볼 때는 늑대가 진짜 나쁜 애 같았는데 또 이 이야기를 보니까 늑대가 또 안쓰러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이야기 실제로 읽어보면 진짜 재밌구나라는 거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속 예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념 4번째 보도록 할게요. 말하는 이의 관점을 이해하며 읽으면 좋은 점. 자, 말하는 이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걸 지금까지 가르쳤어요. 그럼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자,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고요. 작품을 더 잘 감상할 수 있어요. 자, 재미와 감동을 얻을 수 있고요. 작품을 감상하는 그 폭이 어때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이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지막 교과서 속 예를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빨강 연필이라는 또 재미난 이야기 교과서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지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자, 빨간 연필을 갖게 된 민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빨간 연필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좋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 빨간 연필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면 저 빨간 연필은 스스로 움직여서 멋진 글을 써주거든요. 그래서 그 써준 글 때문에 뭘 받아요? 막 상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죠. 근데 그게 거듭될수록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이건 거짓말인데, 이 글은 다 거짓말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자, 여기 정란이라는 애가 나오는데요. 이 정란이라는 친구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것을 느끼며 똑똑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민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이야기에 말하는 이는 민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민호라는 아이, 이 빨간 연필을 갖게 된 민호라는 아이지만, 자, 그 민호가 직접 말하는 이는 아닙니다. 말하는 이는 어때요? 등장인물 안에는 없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인물, 그러니까 지금 정란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라든지 정란이의 생활 태도를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좋게 말하고 있죠. 즉 이렇게 인물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들을 보면 말하는 이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결국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 받고 인정받고 뭐 1등하고 이거보다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얘들아 정정당당한 거잖아.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말하는 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개념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선생님이 특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개념 Y맨 출동시켜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선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물을 말하는 이라고 한다. 작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 더 중점을 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 말하는 이의 관점을 찾는 방법을 모르면 실제 교과서에서 아무리 많은 시를 배우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배워도 찾지 못해요. 그죠? 자, 누구인지 찾고 무엇에 대한 생각인지 살펴보시고 누구에게 말하려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 열심히 찾아서 말하는 이의 관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3, 4번은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교과서 개념 찾기 열심히 공부해봤어요.